그러면요. 저 입체도형 건널비 내가 그럼 어떻게 구했었지를 조금 복습을 해보면 예전에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 이런 거 어떻게 구했었을까요?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바로 옆면의 넓이 이거 이런 입체적으로 있는 애의 넓이를 딱 뭐야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얘를 윗면에 있는 어떤 점에서 아랫면까지 수직으로 딱 자른 다음에 펼쳐가지고 펼쳐보니까 무슨 도형이었어요? 원기둥 펼쳐놓고 보니 그냥 직사각형이었어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 길이만 알면 되니까 가로 길이가 어떻게 돼요? 윗면의 원의 둘레랑 똑같으니까 2파이 r 높이는 h면 따라서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2파이 r h였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었어요. 맞을까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구할 수 있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채꼴의 그럼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요. 부채꼴 이런 원뿔을 펼치면 어떻게 돼요? 원뿔도 마찬가지로 요 끝에서 여기로 쭉 직선을 내렸을 때 생기는 요점까지로 쭉 자르면 펼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부채꼴이 된다라는 걸 저희 생각할 수 있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죠? 저희 2분의 1 RL 이렇게 됐어서 R이 여기 R이랑 좀 달라요. 그때 R은 얘를 의미했고 L은 얘를 의미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책에서는 원뿔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보니까 원뿔의 반지름, 원뿔의 밑면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반지름 요 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따라서 이 일단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L제곱 저희 2분의 1 RL이니까 얘가 또 R제곱 세타잖아요. L이 R 세타예요. 근데 여기서 R 역할을 하는 애가 지금 누구냐면 L이고요. 그쵸? 그래서 2분의 1 L제곱 세타야.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R은 그냥 여기를 R이로 저희 공식 외울 때는 여기가 R이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애가 L이다 보니까 요 부채꼴의 넓이는 일단 2분의 1 L제곱 세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또 뭐였었냐면 요 길이에 해당되는 게 지금 누구죠? 이 원뿔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요 호의 길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냐면 요 원의 둘레랑 똑같고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았으니까 요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겠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 2파이 R이 되는데 얘가 부채꼴의 공식에서 누구랑 똑같냐면 요 L세타랑 얘랑 같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또 이런 등식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세타는으로 정리하면 세타는 주어진 게 왜냐면 R이랑 L이라는 애는 주어지는 정보기 때문에 R이랑 L에 의해서 표현하면 L분의 2파이 R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L제곱 세타랐는데 세타랑 R이랑 L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약분해주면 파이 RL이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밑면의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그 직선의 길이 여기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내린 직선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요 옆면의 넓이인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L이구나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놓고 나니 그러면 원뿔에서 원뿔이 빠진 요런 입체도형의 겉면의 넓이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밑면에 있는 그 원뿔의 밑면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잡고 여기 잘린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면 좀 전에 펼치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럼 큰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을 L이라고 하고 여기를 L1이라고 잡으면 큰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아까 파이 RL이라 그랬으니까 파이 R2 L1 플러스 L이 될 거고요. 작은 이쪽 원뿔의 윗부분의 옆면을 펼친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1, L1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이 파란색 부분을 펼친 입체도형의 겉넓이가 되겠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로 묶고 똑같이 L1이 있는 게 있어서 L1으로 묶고 L2로 L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거 너무 변수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지 또 L1, R1, R2에 대해서 무슨 등식이 성립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원뿔이다 보니까 비례식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R1분의 L1은 R2분의 L1 플러스 L이랑 같은데 이런 비례식 세울 수 있고요. 그러면 대각선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서
L1이 공통으로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R2에서 R1을 뺀 거에 L1을 곱한 거는 R1L이랑 똑같아. 이런 등식 정리할 수 있어요. 비례식에 의해서. 그럼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요.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파이 R1L 더하기 R2L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L로 묶으면 R1 플러스 R2L이랑 똑같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요런 파란색 부분에 지금 원뿔에서 원뿔이 빠져진 그런 어떤 밑면의 밑에 있는 입체 도형의 옆면의 넓이가 파이 그 각각의 요 밑면의 반지름과 관련돼서 R1 플러스 R2의 L을 곱한 거랑 똑같다. 요 사이의 직선의 길이를 곱한 거랑 똑같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을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계산을 할 때 이용할 거다 보니까 사실 R1과 R2 사이의 높이가 굉장히 크게 두껍게 잡히고 있지만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거여서 따라서 R1하고 R2는 거의 일치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변형을 해서 예전에 저희 넓이 적분할 때처럼 이 2배 한 다음에 이렇게 평균값으로 써줄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1과 R2 사이에 적당한 어떤 평균값에 대항하는 이런 R의 값을 얘를 R이라고 잡으면 요 옆면의 넓이는 그냥 2파이 RL이구나 이렇게 식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옆면의 넓이가 2파이 RL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그럼 저런 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얘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y는 fx라는 곡선을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어요. 그때 새끼는 입체 도형의 옆면의 넓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애초에 이런 옆면의 넓이 공식을 딱 모든 함수마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연히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겠어요? 근사값으로 접근했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아는 어떤 애들로 구할 수 있는 옆면으로 정확히는 못 구하니까 근사를 시켜서 계산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 저희 똑같은 논리로 그동안 해왔던 거 똑같은 논리로 여기 구간을 적당히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여기가 xi-1이고 xi일 때 생기는 점이 있어서 함수값이 이렇게 있을 거고 xi에서 이렇게 점이 있을 텐데 요 사이에 어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띠인데 실제로는 여기가 곡선인 이런 어떤 띠의 건널비를 계산을 해서 n개를 더해서 근사값을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요 하나의 띠는 제가 그리면 사실 어때요? pi-pi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요 사이가 지금 y는 fx라는 곡선인 거예요. 그래서 또 요 띠 하나를 넓이를 정확하게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가 곡선이어서 지금 사실 못 구하지 여기가 직선만 되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아까 전에 원뿔에서 원뿔이 빠진 그 파란색 부분의 건널비랑 똑같겠네 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얘를 직선화시켜서 이렇게 빨간색 직선시켜서 직선화시킨 요런 띠의 건널비를 구해서 근사값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요 빨간색 띠는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파이 RL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R을 의미하는 게 요 T의 어떤 요게 RI-1이고 요게 RI여서 여기 서로 의미하면 Y 값에 해당되는 애가 T가 그 아까 전에 원뿔에서의 반지름 역할을 하는 애가 되겠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파이 아까 전에 그 어떤 RI-1과 RI가 있으면 얘의 평균값을 결국 이제 Y로 잡겠지만 이렇게 잡을 수 있었잖아요. 쟤는 1, 2지만 저희는 이미 i-1에서 i라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 역할을 하는 애가 함수값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i마다의 함수값이 지금 반지름 역할을 하는 애여서 2파이 요 구간 안에 있는 반지름의 어떤 평균값으로 잡고 그 다음에 직선의 길이 L에 해당되는 게 요 사이의 직선의 길이니까 li를 계산을 해가지고 걔를 직선화시켜서 요렇게 구하면 얘가 원래 계산하고 싶은 요 파란색 띠 하나의 근사값이 되겠다. 얘의 건널비를 S라고 하면 근사값이 되겠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다가 또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길이는 저희 1절 배울 때 누구랑 같다 그랬죠? 얘가 요 pi-1에서 pi라는 두 점 사이를 이은 직선의 길이가 루트
1 플러스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 dx랑 같다 라고 했었거든요. 좀 전에 방금 전에 할 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정리할 때 그리고 평균값 정리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여기다가 또 딱 얘를 대입하면 아 따라서 얘가 앞에서 얘였었으니까 얘를 F'으로 잡을 수 있었고 아 따라서 얘는 이게 하나의 띠의 근사값이 되는 건데 얘는 대략 앞에서 얘를 또 근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2파이 어떤 그 구간 안에 어떤 xi 스타가 있어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 xi 스타가 이제 요 함수값이 될 거고 루트 1 플러스 요거의 델타 x 얘랑 같겠다 이렇게 쉽정리할 수 있겠다는 사실이에요. 얘가 얘인 거예요. 얘가 얘로 근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앞에 1절에서 했었을 때 코의 길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애들을 n개를 더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그 건널비의 근사값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n이 클수록 정확해지는데 아예 무한대로 극한을 취하면 정확한 건널비를 계산을 할 수 있겠네 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 유한합의 극한이면 이렇게 복잡하게 구할 필요 없이 적분으로 매치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델타 x가 dx로 매치되는 거고요. 그럼 누구 적분하면 됐었죠? 델타 x 앞에 곱해지는 함수. 그래서 2파이 fx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를 제곱한 거를 적분하면 건널비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어서 공식이 하나 더 등장하고 있어요. 됐을까요? 그래서요. 건널비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y는 fx라고 이제 정의되어진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x가 a에서 b까지. 이 곡선을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 거고요. 대칭인 거예요. 이런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데 얘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지? 라고 살펴보자면 건널비요. 얘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지? 생각을 하면 이미 어떤 구간을 쪼개서 여기에서 뭐 띠 하나의 어떤 넓이들을 이용해서 공식을 유도하는 거니까 이때 2파이 y 역할을 하는 높이 역할을 하는 애가 반지름 역할을 하는 애가 결국은 y 값이니까 2파이 fx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를 제곱한 거를 x에 대해서 요 띠 하나하나들을 델타 x를 쪼개가지고 극한을 취해가지고 적분으로 풀겠다라는 거니까 얘를 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적분함으로써 건널비를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얘를 라이프니츠 표기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f'x가 의미하는 게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고 fx가 의미하는 게 뭐죠? y인 거니까 2파이 y 루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에요. 됐을까요? 공식이에요. 근데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여서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혹시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얘가 아까 누구였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썼던 때 얘가 호의 길이 함수에서 그 호의 길이 함수의 미분, 디퍼렌셜에 해당되는 게 얘였어요. 그래서 얘 ds 그 호의 길이에서 또 등장한 함수이기도 해서 ds랑 똑같은데? 이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 ds는 아까 얘랑도 같았는데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지금 dy랑도 같았는데 이런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건널비를 x에 대한 적분으로도 풀 수 있지만 똑같은 건널비를 y에 대한 적분으로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은 이 y는 fx란 함수를 x는으로 정리했을 때 뭐 역함수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똑같은 식을 x는 gy라고 정리했다. 똑같은 곡선을 y는 fx로도 쓸 수 있고 x는 gy로도 쓸 수 있잖아요. 식에 따라서는 물론 한쪽밖에 정리를 못하는 식도 있겠지만 둘 다 이제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이 주어진 y는 fx가 y가 c에서 d까지 정의되어지는 이런 함수라고 한다면 이
그 건널비를 계산하는 공식에서 이 부분이 ds라는 걸 의미하니까 근데 ds가 얘랑도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 y에 대해서 바꿔서 등식으로 매치해서 써주면 얘 역할 이 부분이 루트 1 플러스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 dy랑도 똑같고 그러면 얘 다 y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는 거니까 그냥 2파이 y의 y 범위를 c에서 d까지 해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어서요. 얘는 x축 회전, 얘는 y축 회전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둘 다 똑같은 영역 함수를 x축에 대해서 회전했을 때 생기는 건널비를 구하는 건데 그 똑같은 건널비를 x에 대한 적분으로도 풀 수 있고 y에 대한 적분으로도 풀 수 있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이유는 호의 길이에서 계산을 한 그 호의 길이 함수의 변화율이 어떤 등식을 만족해라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에요. 됐을까요? 왜냐면 호의 길이가 곱해지잖아요. 여기 아까 전에 RL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요. 결국은 호의 길이는 따라서 표기법을 그럼 S라는 아까 전에 호의 길이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킨 어떤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2파이 Y. 왜 Y예요? X축에 대해서 회전한 거는 반지름 역할 RL이었는데 R 역할을 하는 애가 이미 X좌표에서 Y 값이 반지름에 해당되는 거니까 2파이 Y ds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 ds는 X에 대한 디퍼렌셜을 이용해서도 Y에 대한 디퍼렌셜을 이용해서도 둘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여기에 이제 1번, 2번 다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X축 회전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식으로 적분해서 풀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에요. 됐을까요? 그럼 이제는 저희 또 뭘 해봐야 될까요? 그러면 아예 Y축에 대해서 회전한 건 어떻게 되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Y는 fx가 있어요. 얘가 x는 a에서 b고요. 똑같은 애가 x는 c에서 d까지 정의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x는으로 정의하면 x는 gy라고 할게요. 식을 x는으로 주인공으로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식인 거예요. 똑같은 곡선을 의미해요. 얘를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면 어떤 입체 도형이 당연히 생기겠죠? 얘의 건널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건널비 어떻게 구하겠어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직선화 시켜가지고 띠 하나하나가 생기는 요런 띠의 어떤 넓이의 합의 극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될 텐데 아까 전에 띠의 어떤 넓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2파이 RL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R 역할하는 애가 누구죠? 여기서는 요 띠 하나를 생각했을 때 여기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지름 역할을 하는 애가 X좌표가 반지름 역할을 하는 거여서 Y축에 대한 회전일 때는 따라서 2파이 X 그 다음에 호의 길이인데 호의 길이가 아까 전에 직선의 길이의 어떤 디퍼렌셜 관련해서 따라서 ds랑 똑같아요. 쓸 수 있어서요. Y축에 대한 회전일 때는 건널비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파이 X ds인 거예요. 근데 ds가 누구랑 같았죠? 얘랑도 같고 얘랑도 같으니까 식에 이제 주어진 식을 보고서는 나는 y에 대한 함수로 바꿔 적분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2번 적용해가지고 푸고요. 나 그냥 x에 대한 식으로 바꿔 적분하는 게 낫겠는데 그러면은 ds에다가 얘를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피 계산할 때는 x축 회전일 때는 하나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못할 때는 다른 메소드를 써가지고 아예 다른 공식을 적용하는 부피식으로 문제를 풀었었는데 얘는 똑같은 x축에 대한 회전에 대해서 그냥 두 가지 버전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호의 길이의 변화율은 dx에 대해서도 dy에 대해서도 등식을 만족하는 게 있어서 한 번에 두 가지 버전을 다 할 수 있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 핵심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요. 힘드시면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X축에 대한 회전의 건널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띠 하나가 지금 거의 높이가 0에 가까운 그런 띠 하나를 생각을 하면은 이 띠의 2파이 R L 약간의 변화율 L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L의 변화율이라는 게 결국 DS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파이 RL인데 R 역할을 하는 애가 이 점에서는 이미 x마다 y 값이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x축에 대한 회전일 때는 2파이 y ds 이렇게 되는 거고요. y축에 대한 회전일 때는 2파이 RL에서 R 역할을 하는 애가 각각의 y마다 x 값이 반지름에 해당되는 거니까 2파이 x ds 이렇게 되겠다라는 사실이고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딱 풀 수 있겠다. 있을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y는 루트 4-x제곱이라는 이런 곡선이 있는데 얘를 x가 -1에서 1까지 영역에 생기는 이 빨간색 곡선을 x축에 대해서 회전해서 생기는 어떤 입체 공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회전했네 라고 해도 dx에 대해서도 dy에 대해서도 다 적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x축에 대해서 회전했다고 그러면 d 하나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미 x에서 d의 어떤 2파이 어떤 얇은 d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쵸? 얇은 d의 어떤 건널비를 어떻게 구했었지를 생각을 하면 2파이 RL이었잖아요. 그럼 R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서 뭐지를 생각하면 앞에서 그 원뿔에서 R이라는 역할이 여기서는 각각의 x마다의 y 값이 지금 R 역할을 하는 애겠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이 건널비는 어떻게 되냐면 뭐 영역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건널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건널비라는 건 2파이 y ds가 되겠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제 ds를 저희가 dx에 대한 적분으로 문제를 풀 것이냐 dy로 풀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적분 구간이 결정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ds는 저희 dx로도 dy로도 구할 수 있지만 주어진 식은 아예 y는으로 정리를 해줬고 이 식 x는으로도 정리하면 난이도는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지만 굳이 그럼 똑같은 난이도인데 이렇게 한 식을 변형해가지고 푸느니 주어진 식으로 그대로 푸는 게 좋으니까 ds를 루트 1 플러스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 dx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x에 대한 적분으로 풀겠다는 거니까 이 곡선이 x가 -1 때부터 이렇게 t가 계속 하나당 이렇게 t들이 생기는 거니까 -1에서 1까지 적분함으로써 건널비를 계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그럼 주어진 식을 이제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하려고 주어진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얘 미분하면 저희 어때요? 합성의 미분, 연쇄법칙 개념 적용해서 2분의 1, 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마이너스 2x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정리하면 루트 4-x제곱분의 마이너스 x라는 거 알 수 있고 따라서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x제곱분의 x제곱이네 라는 거 알 수 있고 따라서 1 플러스 얘를 제곱한 거를 더해서 루트를 취한 다음에 2파이 y를 곱하면 되는데 지금 다 x에 대한 식이라는 거니까 여기는 y라는 애는 x에 대해서 무슨 등식이 성립했지? 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각 x마다의 y라는 건 요 등식을 만족하는 y니까 다 x라는 변수로 문자식 정리해주면 2파이 y는 얘고 루트 1 플러스 얘 정리한 건 얘고 이렇게 곱한 식을 적분하면 되겠다라고 잡을 수 있고 얘는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약분해주면 없어지고 얘 정리하면 그냥 4 나와가지고 루트 4 그래서 2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4파이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 적분하면 되니까 2가 돼서 건널비는 8파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에요. 됐을까요? 이번에는 요 똑같은 요 빨간색 어떤 곡선을 x는으로 정리해줬어요. x는 3분의 2의 y의 2분의 3승이라는 곡선일 때 물론 얘는 또 마찬가지로 y는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이따가 두 가지 버전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 한번 생각해봐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x는으로 정리된 요 곡선을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그렇죠? y가 0에서 3까지 생기는 영역을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요 공면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 저희한테 물어보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널비는 어떻게 돼요?
2파이 그럼 얘는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으니까 요 띠 하나에 r 반지름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죠? y ds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ds를 내가 x에 대한 식 dx로 정식을 이용해서 풀 거냐 dy를 이용해서 풀 거냐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가 x눈으로 일단 함수를 줬으니까 x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ds를 그냥 2파이 y의 루트 1 플러스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에 dy로 ds를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때 y는 y가 0에서부터 이렇게 3까지 생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라는 사실이에요. 됐을까요? 그럼 이때 y는 그냥 0에 3 변하는 동안 그냥 y는 y일 뿐인 거니까 그냥 이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y에 대한 적분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에 2분의 3에 y의 2분의 1승이거든요. 그래서 루트 y가 나와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0에서 3까지 2파이 y의 루트 1 플러스 얘의 제곱이니까 y를 적분하는 문제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적분 어떻게 해요? 여기 전체가 루트로 씌워 있어서 분배해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1 플러스 y를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러면 y가 0이면 t는 1이고요. y가 3이면 t는 4예요. 그리고 따라서 1에서 4고 2파이 상수배 앞으로 빼내고 y는 t-1이고요. 루트 t고 dy는 dt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서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2파이에 1에서 4까지 t의 2분의 3승에 t의 2분의 1승 적분하면 돼요. 됐을까요?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면 5분의 2인가요? 3분의 2에 t의 2분의 3승 4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 빼야겠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숫자가 좀 지저분해요. 그렇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죠? 2파이에 5분의 2에 4 대입하면 2의 제곱에 2분의 5승이니까 32죠. 빼기 1. 마이너스 3분의 2에 2의 제곱에 2분의 3승이니까 8. 계산해 줄 수 있겠다. 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 이거 y눈으로 그냥 바꿔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y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x가 3분의 2승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해보면은요. 이거 이렇게 없애려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y눈으로 바꾸려면 3분의 2승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얘보다 지저분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거기다 제곱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식은 반대쪽으로 하면 너무 지저분해지는 계산이라는 걸 직접 해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x축에 대한 회전이어도 dy로도 dx로도 풀 수 있고 둘 다 난이도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뚜렷하게 더 편한 연산이 있을 수 있겠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y는 x제곱이라는 호를 1,1에서 이번엔 2,4까지 생긴 이 곡선의 길이 물어보고 그거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 물어보고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얘는 사실 두 가지 버전 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책에서도 두 가지 버전으로 다 풀어보고 있어요. 정확히 의미를 파악을 하려고. 그래서 이 빨간색 곡선을 y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이 파란색의 그 건널비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y축에 대해서 회전이니까 아까 전에 그 부채꼴에서 r을 할 때 r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굴까요? 임의의 y에 대해서 요점의 좌표가 x, y라고 할 때 r 역할을 하는 애가 x겠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2파이 x ds야.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ds는 알다시피 dx로도 dy로도 등식 잡을 수 있으니까
dx로 풀어야지 그럼 범위가 x 범위가 될 거고요. dy로 풀어야지 그럼 y 범위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는 저희 dx로 등식 세워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파이 x에 ds가 누구랑 같냐면 루트 1 플러스 dy를 dx로 미분한 거의 제곱 dx랑 같아. 이 사실을 이용을 하려면 x값이 1에서 4까지 생기는 동안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니까 1에서 2까지 이렇게 적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럼 이때는 어때요? 1에서 2까지 2파이 x. 이거 x는 그냥 x일 뿐인 거죠. 그렇죠? x가 1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 이제 x가 변하게 되는 거고 그거 이제 리미트 취해서 적분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알다시피 뭐죠? dy를 dx에 대해서 미분한 건 2x이기 때문에 루트 1 플러스 4x제곱을 적분하는 거네. 이런 사실이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적분할 거예요? 루트가 딱 보여가지고 x를 2분의 1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풀어도 과정이 조금 더 지저분해지지만 답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얘 전체 치환하면 x 소거돼요. 그래서 그냥 전체 치환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따라서 주어진 적분만 이제 하면 되는데 1 플러스 4x제곱을 t로 치환하면 8x dx가 dt 이런 등식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서 x dx가 8분의 1 dt고요. 그리고 x가 1이면 t는 5, x가 2면 t는 17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 이용해가지고 치환해주면 2파이 앞으로 빼고 5에서 17까지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루트 t고요. x dx가 8분의 1 dt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4분의 파이에 t의 2분의 1승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t의 2분의 3승이어서 17 루트 17 마이너스 5 루트 이렇게 되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근데 똑같은 건널비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ds를 저는 루트 1 플러스 d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 dx랑 같아 이 등식을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도 풀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입체 도형은 y축에 대해서 회전한 그런 입체 도형의 건널비라는 거는 아까 전에 2파이 반지름 역할을 RL인데 반지름 역할을 하는 애가 지금 x좌표였으니까 x ds라 그랬는데 ds가 누구랑도 똑같냐면 루트 1 플러스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에 dy 이거랑도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면 y에가 변하는 거의 비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니까 y는 1에서 4까지 정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1에서 4까지 풀고 다 y에 대한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1에서 4까지고 2파이 앞으로 빼내고 x 지금 y에 대한 적분인데 x는 y에 대해서 무슨 관련이 있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의 x는 요 x잖아요. 그럼 요 곡선 위에 있는 x 값이기 때문에 x랑 y 사이에는 요런 등식을 만족하니까 얘를 x는으로 정리하면 루트 y겠네. 양수 부분이니까요.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얘는 x가 또 y에 대해서 다 등식을 생각하면 루트 y랑 같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그 x라는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루트 y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얘를 제곱하면 4y분의 1 dy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 플러스 얘 제곱한 거예요. 1 플러스 4y분의 1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얘는 분모 통분하면 사실 어때요? 루트 4y니까 2루트 y에 루트 4y 플러스 1이거든요. 그래서 약분해주면 파이에 1에서 4까지 루트 4y 플러스 1이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치환 적분해도 되고 바로 적분해도 상관없어요. 치환 적분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치환 적분 어떻게 할 거냐면 저
4y 플러스 1을 t로 치환할게요. 그럼 4dy는 dt고요. y가 1이면 t는 5고요. y가 4면 t는 17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파이에 5에서 17까지 루트 t의 4분의 1 dt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니까 적분하면 4분의 파이에 3분의 2에 t의 2분의 3승이라서 17 루트 17 마이너스 5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있을까요? 그래서 똑같은 영역이에요. 하나는 x축 회전, 하나는 y축 회전을 구해 이게 아니라 똑같이 y축 회전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건널비인데 x에 대한 적분으로도 풀 수 있고 y에 대한 적분으로도 풀 수 있다는 게 지금 특징이에요. 호의 길이 함수의 변화율의 등식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도 풀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y는 2의 x라는 요 곡선은 x가 0 이상 1 이하 요 영역에서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켜서 만든 곡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도 그러면은 x축에 대해서 회전했으니까 상황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보면 y는 2의 x가 이렇게 있고요. x가 0에서 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고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얘를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기는 어떤 곡면이 이제 생기는 거고 이 곡면의 옆면의 넓이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곡선만 회전한 거니까 이 위아래 이런 부분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옆면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 얘는 그러면 각 어떤 x마다 2파이 rl이라는 개념인데 r 역할을 하는 애가 y가 지금 r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요 하나랑 여기가 ds 이렇게 되는 거여서 뭔가 이런 조그마한 얇은 조각의 건널비 방식을 적용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 건널비는 2파이 r 역할을 하는 애가 y ds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ds를 x에 대한 걸로 할 거냐 y에 대해서 할 거냐는 그냥 저희 마음이 되겠죠. 식에 따라서는 하나밖에 안 될 수 있고 하나는 너무 지저분할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얘는 그냥 y눈으로 줬으니까 식 정리 마저 해보면 다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미분해가지고 계산해야지 라고 하면 얘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제곱에 d와 dx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 그럼 이 식을 다 x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y는 누군 거예요? x에 대해서 아무 y는 아니고 각 x마다 이 곡선 위에 있는 y니까 이 y는 또 x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면 y가 2의 x라는 식을 만족하니까 2파이 2의 x고 x가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하나하나의 고리들을 더해가지고 적분하는 상황이 되니까 얘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식 맞았으면 0에서 1까지 2파이 2의 x의 루트 2의 x는 미분해봤자 자기 자신이라서 2의 2x dx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근데 얘는 쉬워 보이지만요. 치환하면 이것도 다시 루트 생겨요. 이거 미분하면 2의 2x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적분은 사실 잘 안 되는 요 등식 자체로는 잘 계산할 수 없어서 계산기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근사값 계산하면 이 정도가 된다. 책에서 이렇게 지금 풀고 있고요. 만약에 얘가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나 적분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러면 ds를 dy로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똑같이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그냥 ds를 루트 1 플러스 x를 똑같은 이 등식을 x눈으로 정리해서 그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 dy로 풀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등식 성립할 거라는 거고요. 그럼 이때는 이 식 x눈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ln y지 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이 식 양쪽 ln 취하면 우변 x 돼서 x는 ln y 이 식이랑 이 식이 똑같은 식이어가지고요. 따라서 얘를 이용을 하면 이때는 y에 대한 적분이니까 y는 2의 0승이어서 1에서 2까지니까 1에서 2까지 적분해서 문제 풀 수 있겠네 이런 사실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주어진 x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누구죠?
y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y제곱분의 1 dy 이렇게 되고요. 좀 더 정리하면 얘는 y제곱으로 통분해서 약분해주면 루트 y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그럼 저희 앞에서 루트 1 플러스 y제곱 적분 어떻게 했죠?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가지고 삼각지환 적용했었지라는 거 알 수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지만 y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면 dy는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고요. 2파이 그리고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여서 y가 1 되면 얘는 역탄젠트 1 되고요. 4분의 파이겠네요. 그죠? 4분의 파이 있고. y가 1이면 세타는 4분의 파이인 거고요. y가 2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외운 숫자가 아니라서 역탄젠트 2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됐을까요?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여서 시컨트 세타고요. dy는 얘니까 시컨트 세제곱 세타 적분해야 되는 문제로 바꿔서 풀 수 있고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서 뭐 이걸 알파로 쓴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시컨트 3승 세타 적분 어떻게 했죠? 시컨트랑 시컨트 제곱의 곱으로 생각해서 부분 적분했으니까 따로 또 부분 적분해서 식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세타에 역탄젠트 2 대입한 값에서 4분의 파이 대입한 값 빼주면 되겠다. 이런 사실 알 수 있어서 어떤 것도 조금 지저분했는데 얘는 못 풀고요. 얘는 풀 수는 있긴 해요. 좀 짜증나서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싫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한다면 끝까지 할 수는 있겠다. 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요런 답은 못 구하고요. 저희 막 역탄젠트, 막 탄젠트 2 이런 거 대입하면 저희가 외우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숫자로 뭔가 문자로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사실 알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 단원의 핵심은 뭘까요? 아, 건널비 계산하는데 보통은 x축에 대한 회전이면 하나의 어떤 방식이고 아예 다른 공식으로 앞에서는 뭐 dy로도 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같은 식에 대해서 dx로도 dy로도 가능하고 단지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2파이 ds인데 얘를 x에 대한 적분으로 갈 때는 y를 또 이 x랑 무슨 등식이 만족하지를 이용해서 다 x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적분을 하는 거고요. 똑같이 2파이 n인데 ds를 얘로 바꿨을 때는 이 y는 그대로 y로 있다는 것도 또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x축에 대한 회전일 때는 2파이 y ds였고요. y축에 대해서 회전할 때는 반지름 역할을 하는 애가 x여서 2파이 x ds였어요. 그리고 ds가 이렇게 두 개의 등식이 있었다.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